가슴까지 시원해지는 드넓은 바다가 맞아주는 이곳은 부산입니다. 따뜻한 봄날 오늘 만나볼 집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조심해, 뜨거우니까. 야, 오늘 무슨 잔치날인가요? 냄새 죽이네. 이거 잘 익어가는 닭백숙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데요. 맛있겠다. 이게 담배옥까지야? 상다리 부러지겠습니다. 진수성찬이 따로 없네요. 윤이, 아팠을 때 할머니가 이거 백숙탕 자주 해주던 게 오늘도 맛있게 먹고 몸 더 좋아져라. 네. 딸, 사위, 손주들을 위해 푸짐한 한상 차림을 준비하신 할머니. 손도 찌먹고 남손 씻으면 되니까. 골라게 특히 손녀 소윤이를 마주하는 심경이 남다르답니다. 윤이 말이야. 이제 앞으로도 더 이제 그때 비하면은 뭐 사람 다 됐지. 진짜 사람 다 된 거지. 나 원래 사람이었나 자꾸. 사람이 다 됐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생후 2개월 때 처음 소아과에서 아토피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그게 태어나자마자 바로 확연히 몸에 전체 티가 나고 계속 한두 달간 지속되는 게 특이한 케이스를. 소윤이 7살 때. 입학 전 1년. 네. 그때 일단 요 팔하고 뒤꿈치를 못 쓰게 되더라고요. 아파서 이게 펼치질 못하고. 이제 7살이면 뛰어다니고 해야 되는데 굴러 다니다가 그마저도 아파가지고 부르지도 못하고 이불 위에 한 1년 가까이 누워 있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을 거란 하여튼 눈, 코, 입, 귀 나오는 진물들 그런 부분들이 최악의 상황이었죠. 처음 아토피 판정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저는 아토피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그 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얘는 이걸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진짜 절망적이었거든요. 치료를 위해 온갖 애를 다 써봤지만은 일상이 힘들 정도로 아토피는 점점 심해지기만 했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고통 속에 가족은 그냥 무너져 내렸죠. 그 아파트 15층이 꼭대기층이에요. 저희가 살던 데가. 거기 베란다에서 비 오는 밖을 보니까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7살밖에 안 된 아이 보고 소윤아 안 아플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엄마랑 거기 같이 갈까?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가 너무 힘들면 나는 괜찮은데 근데 엄마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을 했을 때 제가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9년 전 그날을 생각하면 부부는 지금도 가슴이 미어진답니다. 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딱히 막 무섭거나 그런 생각도 안 들었었어요. 이미 너무 힘든 게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그러기엔 좀 너무 슬프니까 그랬어요.
소연아 크림 바르고 올라가자. 서로 힘든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단단해진 온 가족. 여전히 소윤이의 아토피는 진행 중이지만은 많은 것이 달라졌답니다. 너랑 있을게 이렇게 옛날에 비하면은 사람 다 됐다는 할머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잡을게 옛날에 이 손도 다 엉겨 붙어가지고 손가락이 오그라들고 이랬는데 두려울게 어디 소윤이는 16살 나이에 평범한 일상을 누리게 됐습니다. 불을 꼭 붙잡고 있으니 끈적거려. 얼굴엔 네가 발라. 응. 나멜로 돼. 응. 이마에서 강난다. 아 원래 집에서도 이렇게 바르는데. 예전에 소연이 진짜 심할 때 머리카락, 눈썹 다 빠졌었거든. 게다가 눈썹이 좀 많이 비네. 아 진짜 애들이 나보면 맨날 윷날이잖아. 그러니까. 소윤이의 건강과 가족의 웃음을 되찾아준 거는 바로 이 집이랍니다. 이 집을 지을 때 몸에 변화가 좀 있었어요. 네, 저도 신기했고 그걸 제일 먼저 알아본 엄마도 더 신기해했고 그랬었어요. 이 집은 저한테 병원 같은 존재예요. 오로지 저만을 위한 1인용 병원. 대체 얼마나 용한 집이기에 병원 같은 존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또 오래된 마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마을이. 군데군데 해송들도 있고. 네. 근데 이런 데서 이렇게 바닷바람 막 있고 산 있고 여기 아주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살기가. 네.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시골 마을. 집에 거의 도착한 것 같은데요.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 저 집인가? 저 집인가? 땅의 위치도 되게 절묘하다. 우뚝 솟은 새하얀 3층 주택. 오늘의 첫 번째 집입니다. 여기 뭐 그림이 있네? 아, 여기 그림이. 이 그림이 되게 단순한 그림인데 이 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가 있네요. 되게 재밌다. 그 다음에 중간에 얘는 바다고 뭔가 얘는 또 이런 냇물이 흐르고 네. 뭔가 이 동네랑 관련이 있는 그림인가? 근데 이게 집에 딱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게 있는 게 되게 좋다. 그림 속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이 집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집 짓기에 까다로운 땅 모양이랍니다. 요즘 짓는 집들은 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반듯하게 네. 땅이 그런데 아마 여기도 옛날에 지어진 네. 마을에 있는 땅이라 네. 모양이 이렇게 네. 뭔가 다각형이었던 것 같아요. 땅 자체가. 네. 이 집은 오히려 다각형의 형상을 잘 이용을 해서 저쪽 산이 보이는 뷰도 있을 뷰도 거고. 있고 이쪽에 시원하게 바다가 보이는 뷰가 있고 이쪽으로 보면 또 이제 마을이 쫙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3가지의 얼굴을 갖고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집이죠. 집 짓기 힘든 땅이죠. 이게 다각형 땅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내부 공간이 이렇게 반듯한 공간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죠. 이제 이런 내부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을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네모난 땅은 칸을 나눠가지고 방을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이런 데일수록 이렇게 뭐 사각이 생기니까 방들이 제대로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건축가의 실력이 나오는 거죠. 남 얘기 할 듯 하지 마시고 소연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네. 갑자기 왜 그런 돈을 줘요, 돈을 줘야 내가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어서 가족들을 만나볼까요? 계십니까? 계신가요? 계시나? 아이고 계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네,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안녕. 안녕. 아 반갑습니다. 아 근데 아. 집이 너무 재밌네요. 아. 저 그림이 특히 너무 인상적이에요. 네. 이
그림을 누가 먼저 그리자 그러신 거예요? 여기다가 그림을. 설계해 주신 소장님께서 네. 문패 같은 거를 하는 것보다 네. 저희 가족의 사연이 있는 집이다 보니까 예, 예. 그런 히스토리를 여기에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네네. 예. 집을 짓고 난 후 하고 싶은 일상을 가족들이 직접 그린 벽화.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소윤이와 가족들을 위한 치유의 한 과정이기도 했답니다. 아니 이 동네 왔다가 이 그림을 보면서 마음이 다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되게 소박하게 만드신 저. 양아재 무슨 뜻일까요? 집 이름의 의미는 뭔가요? 아이를 이제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 아이의 양육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담고 싶어가지고. 길을 양자에다가 네, 아이 네, 야자. 맞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어떤 그 건강을 위해서 네. 이 집을 지으신 네. 거군요. 네. 되게 뜻이 너무 좋다. 이 집은 이름 그대로 아픈 소윤이를 위해 지은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너무 간절했고 또 그 기억을 지워주고 싶었고 저희는 그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그 아파트로 인해서 마련된 돈 안에서 집을 지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찾은 땅이 이 마을에서 버려져 있는 짜투리 땅이었어요. 8년간의 아토피로 지칠 대로 지친 소윤이와 가족은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겨우 찾아낸 땅에 집을 짓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자 새 출발을 위한 집, 양아재가 완성이 됐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돼 있구나. 오, 안에가, 네, 예. 여기가 1층이구나. 아 이렇게 됐고 여기가 계단실이었구나. 난. 우와, 이쪽에 또 정원이 있네? 여기 정원이 있었네. 화분으로 가득 찬 1층은 원래 남매의 놀이방이었답니다. 중학생이 된 소윤이가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가면서 할머니의 정원이 되었죠. 작지만 공간을 알차게 활용한 집. 아이들이 놀기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옛날에는 그러면 애들이 네. 쓰던 놀이 공간이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여기 다 연결되니까 네. 여기는 그냥 애들 네. 세상이었네. 그러니까 큰 홀이네요, 말하자면. 어,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은 주 생활 공간이 네. 이제 위에 주거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가족의 주거 공간이 있는 2층으로 가볼까요? 계단을 규모에 비해서 예. 계단 공간에 할애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깜찍하고 계단이 편하다네요, 아주. 편안하고 음. 와 여기 공간이 아, 오 위에까지 이렇게 다 뚫려 있구나. 되게 큰 공간 같다. 2층은 가족이 가장 오랜 시간 함께 머무는 주방하고 거실이 있는데요. 주방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하나의 공간. 좁지만은 밝고 또 위로는 시원하게 뚫린 천장 덕분에 아주 집이 넓어 보입니다. 이 집 되게 큰 집이었네요. 아니 밖에서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층층층 되니까 이 공간은 이제 조그만 공간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위로 뻥 뚫려 있으니까 이 공간이 면적에 비해서 훨씬 공간감이 이제 커 보여요. 창문을 아낌없이 쓰셨네요. 이쪽에도 또 창문이 있고 여기도 이제 창이 또 있네요. 아토피 개선에 중요한 환기와 채광. 그래서 창은 크게 많이 냈답니다. 막힘없이 쏟아지는 자연 채광하고 바람은 소윤이에게 자연 치료제가 돼줬죠. 보통은 이제 여기 바닥 마감재를 요새 마루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콩댐된 우리 장판지를 까셨어요. 굉장히 특이하게.
근데 아토피를 앓는 아이다 보니까 네. 피부가 이렇게 닿는 면적이 그 공간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황토 미장을 하고 여기 위에 이제 한지장판을 깔았거든요. 네. 바닥뿐이 아니라 신체에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재료는 가능한 한 친환경으로 사용을 했답니다.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그 온도 습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황토에서 빨아들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습기를. 그래서 빨아들이면서 그 습기를 얘가 움직임으로 보여져요, 장판이. 이렇게 푹 올라왔다가 습도가 이제 낮아지면 이게 또 쫙 펴지거든요. 그거 보고 저희도 많이 놀랐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습도를 집 자체가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여기 들어와가지고는 특별히 그 온 습도계를 두지 않고 마음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소윤이를 위해 개인 공간은 포기하고 집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설계를 했답니다. 덕분에 통풍이 잘 되는 건강한 실내 환경이 만들어졌죠. 저희들이 보기 입장에서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남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아픈갑다 그렇게 보이지만은 부모 입장에서는 다시 태어난 거죠. 아토피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소윤이는 또래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제가 너무 심하게 아파서 거의 맨날 울다시피 하고 전체적으로 다 암울한 분위기였는데 여기서는 제 몸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가족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밝아졌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소윤이와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 삶을 열어준 양아재. 낙서하고 사라지면 내가 사줬잖아. 낙서해도 되는 거. 그래, 근영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 집에 이사 온 첫날 밤의 기억을 부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잊을 수가 없죠. 예. 잠도 못 잤죠. 설레여가지고. 예. 네. 실감이 안 나고 신기하고 그러니까 누웠는데 4명이서 누웠는데 누워서 바로 잠도 못 자고 이런저런 얘기 한 2-3시간을 뜬 눈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계속 한 얘기예요, 예. 그거예요. 진짜 우리 집 맞아? 그 얘기 계속 했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건가? 푸셋에서 아빠가 너무 외롭게 나온 아빠 일로 와. 아빠 이 상태로 맨날 나 안아줬잖아. 아니, 실제로도 이랬어요. 네. 네. 온 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잤던 3층 좋은 추억으로 가득합니다. 아파트 살 때 이 시간이면 막 긁고 엄마 또 긁지 마라 그러고 아빠는 또 옆에서 윤이 손잡고 일하고 있었긴 여기선 안 그랬다 맞지? 서로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과거의 아픈 기억들. 앞으로는 더 웃을 날들만 가득하겠죠? 특히 이 집에 살면서 소윤이 자신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잠자리 잡으려다가 두꺼비 잡은 거 기억나? 기억나가지고 잊을 수가 없어. 엄마가 그거 놀라가지고 잠자리채 내팽개치고 달렸잖아. 맞아. 저쪽 돌아다니다가 논두렁에서 꽃게도 발견하고. 아 진짜 여기서 저번에 개구리 튀어나왔는데. 자연을 벗삼아 매일을 뛰놀던 남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죠. 아파트에서 많이 못 놀다가 여기서 노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누나 곤충 잡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도시와 달리 산과 들 그리고 바다와 같은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소윤이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지혁이는 넌 아픈 거 보면 누나가 아무래도 아픈 걸 보니까 계속 옆에만 있는데 누나 우울해. 그 기운이 저도
내려갔던 것 같아요. 동생은 어린데 먹고 싶은 거 많을 텐데 그런 것도 못하고 같이 집에만 갇혀 있어야 되니까 마음이 아프지. 한창 어리광 부릴 나이에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낸 남매가 참 기특하네요. 지혁이는 앞으로 누나가 어땠어? 좀 착했으면 좋겠어요. 좀 착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아 눈물 나오려다가 쏙 들어갔어. 영락없는 남매 시간이 많네요. 이 집은 정말 애를 되게 그 중심에 놓고 집을 설계를 했구나.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여기 와서 이렇게 난 거는 너무 이렇게 신기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너무 고생을 하셨으니까.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선물. 선생님의 가족을 위한 선물. 네. 근데 소윤이 소윤이가 주는 선물 같아요. 그 소연이가 네. 그렇구나.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아무튼 같이 이렇게 가족의 삶을 새로 이렇게 열어간 그런 부모님한테 수윤이가 준비한 게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엄마한테 편지를. 엄마한테? 어머나 뭐라고 썼을지 기대되네요. 어머니께 항상 힘들었지만 우리에겐 유독 힘든 시기가 몇 번 있었지요. 엄마도 작고 여린데 외부와 단절된 채 기나긴 시간을 저만 바라보느라 정말 수고하셨어요.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하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갖고 싶었던 게 있었을 텐데 모두 포기한 채로 모든 걸 저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는 저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인생의 동반자예요. 제 눈에 보이는 엄마는 그저 빛이에요. 어디 하나 빠지는 면 없는 완벽한 존재.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할게요. 늘 고맙고 사랑해요. 소윤 올림. 이거 이게 기회가 돼가지고 또 이런 선물도 받아보고. 진짜 선생님 그동안에 애쓰시고 고생하신 게 너무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소윤이는 한 번도 제가 키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병 관리만 엄마의 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그냥 보탰을 뿐이지. 지 혼자 컸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소윤이 때문에 엄마 아빠가 더 많이 성장했어요. 집이 사람을 살렸다는 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집을 살리고 이런 서로 좋은 관계잖아요. 그렇죠? 공간이 사람을 살린다는 게 얼마나 이게 좋은 건지 선생님들 집에 와가지고 진짜 저희 집. 말은 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근데 여기는 진짜 이루어지니까 그게 진짜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가 나중에 이 집을 너네한테 물려주겠다라고 하면 물려받고 싶은 사람? 저요. 지혁이는 아니야? 아니 양보하는 거지. 여기 나를 위한 거기도 하고 추억도 많고 또 경치도 좋으니까. 윤희 맞춤 시간, 윤희 맞춤 시. 이건 진짜 내가 가져야 될 집이다. 그런 것 같긴 하다. 응. 소윤이한테 의미가 제일 크니까. 내가 진짜 크게 성공할 거다 이렇게 날 위해서 집까지 지어줬는데 맞아. 소윤이 진짜 크게 될 사람이다. 그 고생을 했는데. 꼭 크게 될 거야. 요즘 밀고 있는 노래 있어. 안 돼. 하지 마. 안 돼. 안 돼. 진짜 하려고? 전국 방송이 아니 생각 잘해. 전국 망치. 혼자만 안 되지. 야, 니 이제 아들 우리 딸 가족 옥상에서 혼자 흥얼거리면 되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산들만 보이는 거야.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다시 살 수 있었던 거는 서로의 곁을 지켜주고 함께 버텨준 가족이란 이름의 집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